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너무너무 바쁜 날입니다. 바로 35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은 미리 합니다. 제가 또 이날 굉장히 바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2시부터 토론회가 있거든요. 아유, 2시, 빡십니다. 4시 반, 그다음에 6시 반 행사 이렇게 본행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녹음하고 있을 틈이 없어서 미리 녹음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듣자마자 반차를 쓰시고 민원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쓰십시오. 정 안 되면은 퇴근 후에 좀 늦더라도 7시 반에 오셔도 됩니다. 7시 네. 반까지 도착하더라도 안 오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시라. 네, 저희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창립기념일 날 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 친한 사람하고는 안 달리고 싶지만 기왕이면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회원 아니라도 됩니까? 회원 아닌 분은 회원을 가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셔서 놀다 보면 가입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마법이 저희 또 마법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법사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스크랩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준 씨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종편 이야기겠죠. 네. 얼마나 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은지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종편 모니터. 클리프 퍼레이드 특집. 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넬의 클리프 퍼레이드라는 곡인데요. 네. 이 말 그대로 절벽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낭떠러지가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도 이 종편 11월 4주차 이 보고서 내용에서 네. 남은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네. 말 그대로 이 절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남은 것들 그러면 좀 급이 좀 떨어지고 내용이 시시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종편 모니터는요, 뭐 거의 1에서 10번까지가 다 하나하나가 다 뭐라 할까, 다 쓰레기라고나 할까? 주옥 같다라는 말은 할 수 없고, 제가 이 순서를 뒤집었다 엎었다를 진짜 여러 번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참 어떻게 해도 순서를 매기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뭐 이달에 좋은 보도상 뽑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만 일단은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이야기 해봅시다. 먼저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을 이렇게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에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꼭 이 종편에서 아주 무례한 그런 보도들을 하죠. 이번에는 사실 구하라 씨 관련해서는요, 설리 씨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나아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나아졌어도 종편은 종편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참. 요걸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봤을 때 사실 가장 기분이 나빴던 방송은 MBN 아침엔 매일경제 11월 25일 방송이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이날 이 아침엔 매일경제가 이 내용을 길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네. 길게 다루진 않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왜 나왔느냐. 네. MBN이 이 소식을 다루면서 이 구하라 씨 자택 앞에서 시신을 운반하는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썼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제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아휴. 정말 그 하얀색의 그 옷을 입은 이 전문 담당 수사관들이나 네. 이런 관계자들이 옷을 입고 뭘 나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블러 처리는 됐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자체로 이미 고인을 모독하는 자료 화면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화면을 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참.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면서 이 자막에 중앙일보 보도 제목이 나갔는데 이 제목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설리 목까지 살겠다더니 구하라 숨진 채 발견.
거의 뭐 이거는 고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제목을 쓴 거거든요. 제목도 참. 이런 제목, 이런 이 자막과 함께 그런 자료 화면이 나간 거예요. 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만약에 정말 이 유가족이 이 화면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늘 지적을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잖아요. 여기에도 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대로 어기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자, 아무튼 이런 보도 행태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좀 더 이상한 것은 그 와중에 장사를 한다는 건데 그 와중에 보통 이제 장사를 할 땐 다른 연예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거는 채널A 정치데스크 11월 25일 방송이었는데요. 여기서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을 다루는데 굉장히 짧게 다뤘어요. 짧게 다뤘는데 뭔가 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등장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누가 나왔느냐? 배현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도? 잘 모르겠네요. 왜 나왔느냐? 채널A가 전달한 게 배현진 이 당협위원장이 SNS에 추모의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벌써 2별이 졌다. 또 안타까워 말도 다 못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구하라 씨는요, 어제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 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목숨을 끊으면서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역시 악플에 같이 시달려본 배현진 위원장은 지난 4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방송을 계기로 우리 악플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악플이 또 새로운 버전으로 양성될 수가 있다고. 이 악플 따위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의 악플은 오랜 역사가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악플에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악플도 관심입니다. 배현진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악플이 겪어봐야만 아는 생지옥이라서 강변하기도 처참하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멘트를 다 듣고 보면은 기억에 남는 건 배현진 위원장밖에 없어요. 배현진이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공격의 글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그 메시지만 전달이 되는 그런 수준의 보도네요. 아니 그죠? 그거를 이렇게 또 엮나?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이죠. 이 보도가, 이 방송이. 예. 이건 뭐 거의 그 배현진 띄워주기를 위해서 누군가의 사망 사고를 이용해 먹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와 진짜 황당하네. 네. 뭐 하나 더 하자면 네. 채널A 뉴스탑 10에서도 황당한 내용이 나왔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거는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실명 처리를 좀 바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 뭘 다뤘냐면 채널A 뉴스탑 10이 구하라 씨 사망 사고를 언급하더니 다른 연예인의 SNS를 다룬 거예요. 갑자기 다른 연예인의 SNS를 막 보여줍니다. 네. 그 내용 뭐였냐면 응원글이 쇄도한다는 거예요. 채널A가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SNS를 보여준 연예인 A씨가 고인하고 이 구하라 씨와 친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원글이 쇄도하고 있다라면서 그 다른 연예인의 SNS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떠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보고 나면 내가 왜 이 사람의 SNS를 구하라 씨 사망 소식과 함께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도 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채널A가 이 연예인이 이 친한 사이였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이 사망 하루 뒤에요. 하루 뒤에 이걸 가지고 이 응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막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슬픔에 공감했으면 이런 식으로 방송거리로는 이용하지 말았어야죠. 이건 정말로 이 누군가의 슬픔을, 누군가의 사망을 본인들의 방송을 위해서 장사 속에 이용해 먹는 태도들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반한 건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걸 위반한 거죠.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이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은요. 요번에 이제 구하라 씨 이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실제로 이제 뭐 일종의 좌표를 찍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그 일부의 무분별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떤 연예인이 위험하다. 어떤 연예인이 위험하다. 심리적으로 위험하다. 이 친구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말한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다. 뭐 이 사람이 멘탈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부적절한 자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었잖아요. 11월 20일부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투쟁 텐트를 이제 세워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법성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황 대표의 그 편을 지나치게 이제 심하게 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아무튼, 이분도 빨리 방송계에서 퇴출 이쪽 토론 이 종편에서는 나가셔야지 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근식 교수님. 네, 진정한 폴리패서죠. 네. 이분이 아무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사실이 아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왜 위법 논쟁이 일었냐면은 네. 이 텐트가 설치된 지역 이 공간이라고 해야겠죠? 공간 때문인데 텐트가 어디에 설치됐느냐?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가 됐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이 현행법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청와대 100m 이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채 앞이 청와대 100m 이내예요. 그래서 위법 논란이 분 거예요. 논란 아니고 그럼 위법이죠. 그렇죠. 위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 결국 11월 25일에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찾아가려고도 했는데 뭐 연락이 잘 안 닿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죠. 그래서 어떤 문자를 보냈느냐. 분수대 앞 광장은 천막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잦은 철거를 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법대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청와대 이 사랑채 앞에 관리 운영을 누가 맡고 있냐면 한국관광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관광공사가 마찬가지로 이 천막을 잦은 철거하지 않으면은 행정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잦은 철거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초기에 이 많이들 사진을 기억하실 텐데 황교안 당대표가 천막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막 이 모자 쓰고 동장군인 것처럼 막 앉아서 글을 쓰는 그 사진들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정말 그렇게 찍혔어요. 너무 웃겼어. 네. 그 사진들을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사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가면 텐트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모양새까지 가냐면 그 황교안 당대표가 앉아있고 좌우로 전기 난로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텐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텐트가 이래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근데 채널A 정치데스크 11월 26일 방송에서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출연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진행자 이용환 씨랑 같이. 이거 심지어 진행자도 엮여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국관광공사가 천막 잦은 철거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한국관광공사가 한 게 아닐 거다 그거. 응? 청와대가 시켜서 한 걸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안 되니까 철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정치적 언어입니까? 이게 법률적 언어입니까? 아니면 이게 거의 깡패 언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무슨 생각이요? 관광공사가 저를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방송이면 진행자가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음모론이죠. 확인되지 않은 완전히.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정치데스크의 진행자 이용화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화 씨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까요? 관광공사 그렇게 배짱 있을까요? 혹시 BH의 이렇게 나갑니다. 진행자가 나서서 음모론 제기를 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이거 얼마나 황당한 진행자입니까? 그러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관광공사 그렇게 배짱 있을까요? 혹시 BH의 저는 제가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이제 가만히 얘기를 보면은 둘 다 아주 웃기는 게 김근식 교수는 어찌됐든 자기는 BH라고 말한 적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한 거는 이용환 진행자였고 이용환 앵커고 이건 혹시 BH에 그때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이러고 둘이서 털털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나중에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이후에는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관광공사 그렇게 배짱 있을까요? 혹시 BH의 저는 제가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관광공사가 그렇죠. 관광공사 독자적으로 저는 결단을 내리는 대한민국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사실 그게 윗선에서 그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청와대가 대통령도 처음에 단식 시작했을 때 강기정 수석을 보내서 우리 집 앞마당으로 오신 분이니까 나가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럼 앞뒤가 다른 겁니까? 관광공사는 절대 독자적으로 저런 결정 못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됐어요. 뭔 소리야 이게? 동물이야? 아니, 그러니까 언어로 한 게 아니고 뭔가 이심전심으로 했다 이런 뜻일 것 같아. 아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의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짐승이란 소리잖아. 아이, 설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단식을 요구하면서 힘들게 사람도 싸우고 아니야, 있는데, 그렇죠. 이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뭔가 외계인처럼 텔레파시가 나는 왠지 통했다. 그냥, 처장님은? 아니, 이건 사람 언어로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런 작업은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동준 씨 해석으로 들려. 이게 사람 언어가 이게 아닙니다. 왜- 하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리긴. 왜 그렇게 하죠. 제가 들었냐면 이날 방송에서 이런 식의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무슨 언어다. 폭력적인 언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했어요. 김근식 씨가. 안 되니까 철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정치적 언어입니까? 이게 법률적 언어입니까? 아니면 이게 거의 깡패 언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그 발언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립대 교수가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분이 교수라는 게 참 놀랍고요. 그게 더 일단. 신기해. 네. 김근식 교수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안철수 밑에서 있다가 공천 때문에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한테. 네. 이준석 그때 후보였지. 네. 네, 떨어졌으니까. 아니 아. 그러면 네. 김근식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철수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안철수가 나가서 거기 가서 BH 뭐 이런 얘기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 안 하잖아 우리는. 그런 안철수계는 아닐 겁니다. 나는 했다고 말 안 했어. 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럼요. 예. 이거 그렇게 말했으면 사람의 언어가 아니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황교안 대표 이 걱정이 다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고성국 나도 질 수 없다. 나도 엄청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건 왜 안 나오나? 그러면서 고성국 씨가 궁금했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서 고성국 씨가 단식을 진행하던 황교안 대표의 걱정을 심하게 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 나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예. 네. 고성국 씨가 어디에 분노를 했냐면 처음에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이 집권 세력들이 비판을 해? 그래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성국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기가 어떻게 황제 단식이고 어떻게 꼼수 단식입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실제로는 지금은 천막이 보입니다만 저것도 청와대 측에서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로경찰서 측에서 청와대 경호상의 이유로 저걸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풍찬 노숙하듯이 노숙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의사들의 소견을 따르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상황에서 바람도 막지 못하고 이슬도 막지 못하고 정말 노숙하듯이 단식을 할 경우에 체력 저하가 2-3배 가까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지금 6일째인데 뭐 하느냐, 뭐 6일째인데 무슨 엄살이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네네. 의사들이 계속해서 진단하고 있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고 맥박이 느려져서 언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뭐 6일째 단식도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는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에요. 네, 그럼요. 사서 고생이라 그렇지. 괜찮아요. 고생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제 이낙연 총리, 오늘 이해찬 대표가 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시작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둘이서 만나서 이 현안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당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또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선거법 문제나 공수처 문제를 단판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지금이라도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헌법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단판을 대통령이 짓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대통령은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거법 건드려봐요. 또 뭐라고 하겠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월권이잖아.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단식하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지금? 단식의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성국 씨의 이 주장은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되게 황당해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처음에 황제 단식이라는 얘기를 왜 들었냐면 공개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이 공개된 자리에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왜 비판받았냐면 이 당에 있는 당직자들을 24시간 단위로 이 조를 짜가지고 사교대 근무를 시켰어요. 근데 이 당직자 중에 임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까지 포함해서 사교대 근무를 짠 거예요. 대표가 단식하는데 당직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6시간 동안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노동을 해야 됐던 겁니다. 마치 갑질을 하는 것처럼 단식을 했기 때문에 황제 단식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한 그 텐트 설치가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겁니다. 텐트를 설치하면 안 되는 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고성국 씨는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 텐트를 쳐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가 텐트를 쳤다. 집시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집시법 위반을 여러 번 외치셨던 분께서 보수적인 분들은 맨날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제일 1번으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논란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황제 단식의 이유는 고성국 씨가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들을 빼더라도 황교안 대표 단식은 기존 단식 투쟁하고는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1야당 대표죠.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니까 알아서 언론들이 거기 가서 사진 촬영하고 기사를 다 써서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내보내줬습니다. 메시지를 언제든지 던지고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식 투쟁 빼고도 많은 거죠. 선거법 개혁이 정말 잘못됐고 그걸 하면 안 되면 그걸 차근차근 소상하게 국민한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저건 장기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법이네. 개정하면 안 되겠네라는 걸 이해시켜서 여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못한 거예요.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MBC가 이제 코리아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공감하는가? 공감할 수 없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7.3%였어요. 국민 70% 가까이가 공감하지 않아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만드십시오,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이 고성국 씨가 언급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그리고 선거법 개혁 문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가 얼마 전에 이제 공공해창과 함께 리서치 DNA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 연내 처리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65.8%가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공수처 설치법을 빨리 처리하라라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이게 정말 잘못된 법안이면 국민들을 설득시키던지, 첫 번째. 그렇죠. 이 국회 내에서 설득이 안 되면 국민들을 설득시키던지, 여론을 만들던지. 두 번째, 아니면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던지, 혹은 이 법안은 진짜 잘못됐다라는 걸 다른 당을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나가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건 오히려 더 문제 아닙니까? 이 비판받아야 될 단식이었어요. 이거는. 아무튼 간에 다들 재미있는 분들이셔. 우기는데 돈 드냐 딱 그런 컨셉으로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데 오늘 또 하이라이트는 조수진 네, 조수진 그 동아일보 기자죠. 동아일보 부장이죠. 이 분이 진짜 웃기는 얘기했네요.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최근에 잘 안 보이셨는데. 근데 우리 우리 보고서에 늘 근데 아니야 생각보다 늘 등장해. 근데 이분이 누구를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분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믿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아트예요. 아트.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채널A 뉴스탑 10 11월 28일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요. 네. 이것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채널A는 뭘 얘기했냐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황운하 전 청장을 비판했어요. 네. 둘이 비판해야지 당연히. 이 두 분은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컸던 이 두 명이거든요. 당연히 비판하는 게 좀 오히려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분은 좀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인데, 근데 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수진 씨가 한 얘기가. 근데 그 근거가 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번이나 돌려보냈는데 황운하 청장은 아니 이걸 어떻게 안 해주냐 이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몰고 갔다라는 게 이제 송인택 전 지검장의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송인택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별명이 도시농부예요. 주말이면 텃밭농사, 지금은 양봉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 흘려드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흘려들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분이 도시농부예요. 주말이면 텃밭농사, 양봉까지 하면 믿어야죠. 말이면 우리 모두 농사를 지읍시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농사를 지으면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이걸 써주신 인턴분께서 밑에다가 한 달러로 이제 길게 뭘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읽은 다음에는 도저히 그 문단이 읽히지가 않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조수진 씨의 발언은 비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라고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비평을 하려면 사람 상식선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선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농부니까 신뢰성이 높아. 네, 여러분 그 주말에 텃밭 농사하시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봉까지 하셔야지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적한 건 MBN 뉴스앤 이슈에서 그 나문희 씨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이 나혜석 화가하고 나문희 씨하고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할머니. 나혜석 할머니가 아버지의 고모였다. 나문희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나혜석 씨에 대해서 나문희 씨 소식인데 뭐 천재 여류 화가라고 칭해지죠. 나혜석 여사하고 친인척 관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문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천재 여류 화가 나혜석 씨와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밝히기. 사실 저는 이거는 아직도 이 표현을 이렇게 방송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게요. 여류화가 뭐 여류 작가 이런 말 이제 이거 굉장히 구시대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건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말 창피하다. 이런 말 왜 쓰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 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여자건 남자건 성이 무엇이건 간에 화가면 화가, 작가면 작가 그렇게 그렇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맥락에서도 천재 화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네. 굳이 그러니까요. 여류를 왜 붙였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백보 양보하면 이건 옛날 시대지 않니? 그러니 옛날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도 뭐 말하겠지만 사실은 또 나혜석 씨가 사실 이런 어떤 성차별을 그 당시에 그 옛날에도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페미니스트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더더욱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몇 년도인데 지금 여류화가 나혜석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니 뭐 남자 화가한테는 남녀화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안 하면서. 이것도 저희 그 써주신 인턴분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MBN 뉴스앤이슈는 지금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2020년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아요.
달력을 보십시오. 아,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오늘 정말 가지가지 재미있는 억지들을 많이 들었네요. 그죠? 네.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사람 특히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 누구야? 고성국 씨, 그다음에 조수진 씨 이런 분들은 이제 슬슬 좀 후배들에게 그 종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좀 자리라면 듭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또 있을 겁니다. 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일단 이분들은 좀 가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큰일 생각이 났습니다.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저희 2019년 민원년 35주년 창립 기념식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6시 반 서대문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있습니다. 네. 꼭 많이 와주세요. 2시부터 있으니까요. 네네. 빨리 2시부터 오시면 됩니다. 네.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